안녕하세요. 시퀀스 도심 속 열린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설계를 진행한 17학번 임현지입니다. 현실성이 없더라도 미래 도시, 미래 익사는 어떤 이미지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가 저의 졸업 설계의 가장 큰 요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상하는 미래 익사는 이런 이미지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분석부터 컨셉 및 전략, 설계, 마스터 플랜 및 3D 모델링 순서대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 분석입니다. 개인 대상지의 위치는 전북 익산시 KTX역 인근 구도심 중 역과 맞닿은 부근입니다. 과거의 도시 공간은 공업과 상업, 업무 등 생산의 기능이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노동지향적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도시는 여가 지향적인 공간으로 친환경적이고 문화중심적인 생산보다는 재생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근로시간의 단축, 유급휴가제의 확대 실시 등처럼 여가의 기회를 확대시키려는 사회적 이슈가 꾸준히 생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지향하는 삶도 등장했습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매해 여가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문화예술 공연장 인근 150m 이내 외식 커피 결제 건수가 2015년에 비해 17년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가 생활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상업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는 여가 문화에 대해서 익산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전라북도는 전라남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설 영향력을 띠고 있으며 익산시의 문화시설은 1만 명당 1개도 채 되지 않는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높은 인구수를 가진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비례하게 전북 내에서는 꽤 높은 비율의 문화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문화시설을 분석해보면 역사도시답게 역사, 유적에 관련된 문화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지역보다는 외곽에 분포하고 있어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지내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문화시설임을 알아내었습니다. 익산시에서 익산역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쓰였고 근대에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철도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며 익산을 성장시켰습니다. 또 이리역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리 재건 사업은 역 앞의 시가지 모습을 새롭게 하여 지금의 익산 시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철로는 역 앞과 역 뒤를 구분하는 도시 공간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설계안으로 미래의 익산역은 익산의 이미지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역 바로 옆의 도심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익산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익산시를 분석해보면 익산은 익산역, 산업단지, 대학교 등 주요 시설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먼저 축을 중심으로 보자면 모현지구와 원광대학교 대학로, 영등지구를 잇는 무학로는 신시가지의 축, 원광대학교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여러 학교와 공공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교육문화의 축, 산업단지를 이으며 익산의 시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선화로는 경제발전 축으로 보았습니다. 면적인 부분으로는 모현지구와 영등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도심에 해당하며 원광대학교 앞에 주거지는 대학로라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구도심 중 그 안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 중 익산의 유일한 세로축인 익산대로와 경제발전축 선화로가 만나며 익산역이 인접해 있는 이곳이 익산에서 가장 활발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이 통과하는 공간이 되어 어떠한 활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 중앙에 위치한 모현육교를 건너가면 신시가지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익산역 광장과 이어지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과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점이 이 사이트만의 잠재력입니다. 현재는 이 잠재력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그저 지나치지 않고 무언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일반 상업지역과 제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로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층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상업시설도 역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보다는 헌옷을 판매하거나 전자제품 부품을 판매하는 등 역세권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과하는 도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도심이라 대부분 낙후한 현황입니다. 그러나 인근에 3개의 전통시장이 모여 있어 시장에 이용객들이 많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컨셉 및 전략입니다.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저의 대상지에 어떤 설계를 진행할지 배경, 목적, 목표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남 최대의 철도 교통 중심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주위가 낙후하여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된 대상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역 이용객과 주민 모두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익산역이 익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보이는 첫 익산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곳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로로 인한 분단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한다면 이원화된 두 도시 공간을 억지로 연결하지 않고 분단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 익산의 상징인 익산역 옆에 새로운 도시 공간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이곳 익산의 새로운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기만 하던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이 일어나면 인근의 세태한 역세권까지 영향을 끼쳐 주위 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인근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유롭게 섞일 수 있는 문화시설과 공간을 구상하여 대상지 인근까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설계안을 구상하였습니다. 하여 제 설계 컨셉은 현재는 그저 지나치기만 하는 공간을 열린 공간, 보행 중심, 오픈 스페이스, 여가 문화 이 4가지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즉 여가 문화를 활용하여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디자인 컨셉 중 첫 번째는 문화입니다. 남북으로 기다란 사이트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로로 긴 중심축을 설정하고 타겟별로 영역을 분리한 뒤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을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입니다. 자연은 철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의 완충 녹지를 소음 차단을 위해 확장하되 기존의 소음 차단만의 기능을 하는 완충 녹지와는 다르게 산책로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접한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상지 중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해 2개로 분리되어 있었던 블록을 하나의 블록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연계하고 분산 배치되어 있던 시설을 잇는 동선을 구상하였습니다. 각 구역마다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을 설정하여 동선들이 겹치는 구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하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계안으로 제안하는 전략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심축을 따라서 이어지는 문화시설을 특성과 이용객에 따라 분리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는 선형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자연과 여가 문화가 서로 섞여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대상지 외부로 뻗어나가 연계되는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건축물 배치로 인해 생기는 작은 광장들이 길을 따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은 재미있는 길이 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서쪽에는 KTX역과 철도가, 동쪽에는 왕복 5차선의 대로가 존재하여 양쪽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이를 차단하고 사이트 내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설계안입니다.
폭이 100m 정도로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기다란 형태라서 문화시설 중심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일방통행의 도로 하나가 사이트를 통과하고 외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심축과 보행자 도로를 따라 필지를 계획하고 현 용도 지역의 건폐율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시설 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졸업 설계에서 보다 다양한 외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라멘 플랜을 활용하였습니다. 라멘 플랜은 한국의 건축 지정선과 유사하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외부 공간이 건축물 사이사이에 열린 공간을 만들어 통경축이 생겼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시선의 끝에 어떤 공간이 좋을지를 생각하며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일방통행으로 순환하는 동선을, 보행자는 사이트 내부 곳곳에 닿을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였고, 또한 보행자 동선은 오픈스페이스들을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가문화시설은 크게 주민들을 위한 생활형, 주민과 외부인을 위한 체험 및 교육형, 외부인을 위한 관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과 인접한 곳에는 역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을 주로 배치하여 편히 오가면서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류의 시설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공유 공간은 주민들 간, 주민과 외부인 간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밤과 낮 구분 없이 안전한 열린 공간을 위해 건축물과 오픈 스페이스, 도로의 야간 경관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플랜과 3D 모델링 예시 사진입니다. 오른쪽 도면은 두꺼운 검정색 선으로 표시된 라멘 플랜과 보행자 도로, 오픈 스페이스가 강조된 마스터 플랜입니다. 왼쪽은 마스터 플랜 북쪽부터 순서대로 1번부터 8번까지의 구역별 이미지 모델링 사진입니다. 그 외에 사이트 외부에서 바라본 시점이나 조감도 등 중요한 부분의 예시 이미지와 단면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졸업 설계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